네, 이번엔 보낭칠 이노큐가 되겠습니다. 최근 구매 후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신경정신과 다녔던 남편이 수면제 의존성이 너무 커져서 걱정 끝에 이노큐로 바꾸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2, 3일 먹고 바로 효과가 있다고 하더니 의뢰, 밤에는 찾아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주말에는 안 먹고도 잘 자고요. 처음에 잤다 깼다 하기도 하고 가끔 못 자기도 하더니 한 달 지나니 안정감 있게 잘 잡니다. 꾸준히 밤에 한 개씩 따뜻한 물에 마셨습니다. 구매 고민이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남편분의 수면제 의존성 줄여야 됩니다. 수면제가 뭐 어디가 좋습니까? 그거는 정말 잠깐 너무 수면이 어려울 때 그럴 때는 도움을 받는 차원에서 해야지. 늘상 그거 먹으면 나중에 이게 다 몸에 나쁜 게 축적이 되는 겁니다. 보낭칠 이노큐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보낭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못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보낭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보낭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특히 황칠나무는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예로부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약재고요.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딱 한 달 동안만 보낭칠 이노큐를 잠자리 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압도적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가는 8만 원, 인터넷 최저가는 59,900원. 그러나 김용민닷컴 압도적 최저가는 52,000원이 되겠습니다. 무려 3만 원 가까이가 이렇게 싼 거예요. 김용민닷컴에서 보낭칠 이노큐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뭐 또 언론들은 말이죠. 무슨 검찰과 법무부의 충돌이라는데 아니 둘 사이의 관계가 충돌하는 관계, 갈등을 빚는 관계 그런 관계입니까? 웃기는 게 경찰청이 행안부한테 덤볐다 이런 이야기 우리 들은 적이 없어요. 왜 검찰만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그렇죠. 이 말이 안 되는 이 특권을 누렸던 거죠. 요즘 또 우리 보면 별별 검사장 이름 다 우리 국민이 알게 됐잖아요. 네네. 그걸 왜 알아야 돼요? 우리 산업부 국장 아는 분 있으세요?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없어요. 자, 이런 가운데 국감도 이제 끝나게 되면은 예산 국회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곧바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선거 구도가 또 형성이 될 텐데 국민의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승산이 현재는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부산은 넘어갔습니까? 이제 뭐 신경 안 써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도 생각보다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서 민주당도 해볼 만하다. 뭐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지역주의가 많이 깨졌어요. 네. 많이 깨졌고 부산이라는 곳은 실제로는 지역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쪽 당을 찍었지 굉장히 좀 역동성이 존재하는 도시예요. 이 바닷가와 그다음에 서울 못지않은 이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도시예요. 실제로 호남 연고자들도 20% 이상이 되고 그런 거이기 때문에 할 만한 곳입니다. 할 만하다. 예. 그러나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요, 후보가. 저쪽도 후보가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저쪽은 지금 누구를 내세워도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중론이고에서 우리도 뭐 예를 들자면 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나 또 뭐 이런 분들 나오면은 저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네.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누구요?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예, 지금 국회 사무총장하고 계시는데. 미래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 떨어지고 자기 이름이 한 번이라도 언론에서 언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지. 떡줄 사람은 생각 전혀 없어요. 그래요. 지금 서울시장 도전하겠다는 예를 들면 강북의 김선동 이런 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잖아요. 예, 김선동이 국회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지. 못 들어갔죠. 떨어졌죠. 근데 어디 사무총장을 해? 뭐 그거는 당에서 정하기 나름이니까. 당 사무총장 원내들이 하기도 한 거. 그마저도 던지고 나왔잖아요.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 안 됐으니까 서울시장이라도 나가야겠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사무총장직을 던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요. 근데 정말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을 자기 지역구에서도 못 이겼는데 어떻게 서울시장을 해요?
저는 그림이 안 나오는 거지. 김선동 의원하고 권선동 의원하고 헷갈려가지고 이 사람이 그 강원도 사람인데 왜 서울시장 나간다고 사무총장을 떠지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현주 의원이 부산에서 본인은 나오고 싶어 할 텐데 그리고 이게 모든 게 생계랑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정치는 제 가장 말씀드리면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생계예요. 야, 너 뭐 할 건데? 그러면 그냥 뭐 저기 2024년까지 손가락 빨고 있어야지. 누가 이런 사람한테 가서 야 힘내 그러고 돈 10만 원이라고 갖다 줍니까? 다음번 부산시장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주변에 이제 라인 같은 펀드 준비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르르 사람들이 가갖고 막 이번에 이 사람이 부산시장 되면 부산시 북한 개발 프로젝트에 300억짜리를 뭘 집어넣는데 그중에서 나한테 60억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500만 원이라도 들고 찾아가서 의원님 제가 한번 힘을 보태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일단 출마한다고 뛰어나야 이번 달 하다못해 저기 밥값이라도 벌 수 있는 거예요. 네. 진짜 김성애 대변인한테 오늘 또 제가 이제 삶의 지혜가 되는 정말 좋은 그 배웠습니다. 저는 사실은 최근에 뭐 어디 김포시장 출마 안 해 그러면 아이고 저는 뭐 출마 선출직 이런 것보다 나라의 변화를 위해서 뭐 작은 디딤돌 이런 것만 늘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아이고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 뭐 그렇게 치면 시장으로 나가려다가 내가 그것을 부득이하게 접고 뭘 했다 이게 훨씬 더 모양새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안 하더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히 국민의힘에서 서울하고 부산에서 떨어지고 나서 시장 도전하는 사람 중에 95%는 시장 도전을 정말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언론의 주목도를 좀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지나가던 우리 김 사장님이 김 의원님 힘내십시오. 밥이라도 한 끼 사고 하다못해 돈 50만 원이라도 들고 오게 하려고. 아이고 좀 약간 비참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만에 하나 뭐 이렇게 저렇게 돼갖고 정말 자기가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그런 자기애로 살아온 게 정치인 아닙니까? 그건 이제 잔챙이들이 하는 생각이고 실제로 큰 그림이 그려지는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나와서 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급에 맞는 뭐 예를 들면 오세훈이니 안철수니 이런 분들은 야 내가 대권 도전까지 했는데 어떻게 서울시장 따위를 나가. 거긴 또 한 단계 더 꿈을 크게 크면서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할 거고요. 안철수는 근데 지금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고 저쪽 당에서 국힘에서 국짐에서 아마 여론조사 돌려봤을 것 같아요. 안철수를 넣어서.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안철수 보고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성태 정도는 이제 이름은 들으면 국민들이 알죠. 옛날에 사실상 김성태 딸 문제 때문에 뭐 나오긴 좀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뭐 물론 1심 무죄를 받았지만은 그런 분들 정도나 이름 알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보세요. 서울시장 선거가 보궐에 없었다고 하고 부산 하나만 붙는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사력을 다해서 붙어서 그리고 부산은 사실 민주당 별로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이길 수 있었어요. 그 선거를 이기면 대선에서의 좀 그림이 밝아지는 그림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현재 구도에서는 쥐뿔 가진 것도 없는데 부산시장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냐 마냐로 판단을 받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 어제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던데 얘도 안 돼, 쟤도 안 돼, 부산에 쓸만한 사람 없어 이런 계속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는 저처럼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비꼴 때나 하는 얘기지. 우리 당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경쟁을 통해서 좋은 분이 뽑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 못하는 줄 아세요? 정당 민주주의의 훈련이 1도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맞아. 독재자가 임자 한번 해보지. 이런 데서 밑에서 뭐만 하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국보위 갈 때 국보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주정의당 창당 발기인으로 피 묻은 손을 잡고 발기인 이름 올린 다음에 국회의원 2번 하던 시절 생각하는 거야 아직도. 동아은행도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아까 전에 뭐 이렇게 너무 폄하했습니다만 그런 지역의 정치인들이 가운데서 경선도 거치고 갑론을박하면서 내가 부산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비전을 내놓고 이런 게 다투면서 후보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을 한마디로 깔아뭉개잖아요. 뭐 사람 없네 여긴. 그렇지. 아니 그 기업을 물론 하는데 물론 모든 기업의 CEO를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신 분이 하면 좋겠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각자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건데 주변에 지 잘난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정치를 하고 지역에서 정치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훈련을 해온 지역 정치인들은
그냥 따까리로 봐요. 그렇게 보는 사람에게는 미래는 없는 거죠. 예, 자기 혼자 잘난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 사람만 눈에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실제로 뭐 자기가 뭐 손오공이면 자기 털 뽑아서 자기처럼 생긴 사람들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이 그런 독재자고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 외에 실제로 실리가 저는 따질 거라고 봐요, 이 사람이. 어떤 실리가 있냐면요. 예측입니다만은 둘 중에 한 군데 정도는 자기가 경선 없이 찍어서 후보를 낼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에 이렇게 계속 잠재우는 거죠. 자기 장악력을 높이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어쨌든 간에 한 명이라도 낸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김종인계로서 열심히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봉사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런 말들을 만들고 다닌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런 건방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이 무슨 수를 내도 안 돼요. 네. 그래요. 아 이번에 국감 보면서 야 아니 뭐 이거 네. 국민 흉기다. 이거는 국민 흉기.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흉기야. 자, 예. 안 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김용민 TV 방송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현장에 찾아와서 대마시안 스튜디오에 불을 지르고 뭐 이런 정도로 민주당에 누가 무리를 일으키면 모를까. 네. 그게 아니면 네. 민주당이 현재 구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질 방법이 별로 없어요. 민주 진영이라고 정확히 말하는 게 좋겠지만 여하튼 국민의힘이 만들고자 하는 서울시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갖고 나와야죠. 금방 민주 진영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가 박진영인데 늘 제가 김성애 대변인께 그 말씀 드리는데 서울시 단위의 연정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민주진보 연정. 이렇게 해서 한번 국정 전체를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이 차이점이 뭔지 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런 게 해서 우리가 장래에 오랫동안 이 집권하면서 나라를 바꿔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선진국 복지국가 아니 만들어야 그러니까 되니까. 민주당이 뭐 정의당이랑 연합부를 낸다 이런 뉴스 기사도 막 나오고 그러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알 수 없죠. 근데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먼저 요즘 열린민주당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리얼미터 조사는 ARS 조사라 적극 응답층의 퍼센티지가 높게 나오는 이런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정말 전 국민의 9%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저희가 오만을 떨어서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같은 회사의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긴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민주당의 국정감사 기간, 공수처 설치, 개혁입법 통과 등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그 핵심 지지자들의 분노가 열린민주당 지지로 승마된 게 아닌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예전에 한번 국민의힘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번 여론조사에서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호되게 깎여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분들이 대거 민주당으로 옮아가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벌리는 쪽으로 이동을 하셨던데 지금은 완전히 붙어 있는데도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혁해야 될 때고 열린민주당처럼 해야 될 때라고 민주당에게 사인을 주시는 게 아닌가. 뭐 정말 열린민주당 엄청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좀 민망하고 그런데 이제 특히 뭐 법무부 국정감사도 그렇고 강민정 의원의 사학개혁도 그렇고 국토위하고 싸우는 이 최강욱 의원도 그렇고 어쨌든 권력기관과 싸우고 있는 열린민주당의 모습과 이 검찰개혁에서 흔들리지 않는 뭐 황희석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런 네네. 모습들이 국민들의 눈에 좀 들은 점이 있지 않나 싶고 이거는 저는 민주당이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또 탄력을 받는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간 민주당 내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이낙연 대표가 잘 보고 선명성이 부담되는 것만이 아니다. 또 지금 국민들이 갈급하고 있는 것이 뭔가 180석에 상응하는 그런 진보요 그 진도인데 이걸 좀 충족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서 오늘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듯해서 이거 옳은 정책인지 싶더라고요. 방향이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 토건 세력들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고. 예. 공급을 늘리는 방식에 이제 차이가 있죠. 흔히 하는 이제 민간 개발 중심으로 간다면은 네. 다시 이제 투기가 몰리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 네. 이제 공공으로서의 이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이제 이게 어차피 아파트라는 게 지으려면 4, 5년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 4, 5년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년 안에 제가 성과 낼 수 있는 제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네. 그게 뭔가 하면요. 지금 빈집입니다. 빈집. 빈집 맞아요. 예, 빈집 조례를 지자체별로 해서 성공시킨 데가 제법 있습니다. 그 인천시 서구 같은 경우 뉴스 보니까 네네. 빈집을 구청이 네네. 사들인 건 아니고 집주인은 있고 임대를 해주되 젊은이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네네. 아늑하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내부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보증금 없이 들어가게 한다. 그것도 가능하고 지금 예. 도시에 짓다가 부도가 나서 흉물처럼 내버려진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네. 찾아보시면은 예. 이런 것들만 최대한 이렇게 공공으로 매입을 하든가 말씀하신 처럼 공공으로 또 임대를 줘서 재임대 그 민간에 임대를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은 당장 그 마포구에 전셋집이 3개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렇지. 마포구에 빈집 찾거나 부도난 건물 찾아서 한다면 저는 1년 안에 마포구 안에서 300~400개의 집은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런 거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 아이디어인데요. 중앙적인 시각에서만 보지 마시고 대규모 공급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사실은 선진국의 도시재생 방식입니다. 그런 거 한번 참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이 필요하다면은 공급 대책이 꼭 필요하다면은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요. 몇 군데서 얘기를 했는데 뭐 다들 수준이 낮은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비웃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저는 너무 수준 차이를 크게 느낍니다. 뭐냐면 수도권에 경기도만 서울을 빼고 경기도만 왜냐면 경기도에다 뭐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있거든요. 네. 예. 모든 도민이 그 공모할 수 있는 국철이 있지 않습니까? 국철 있죠. 예. 근데 그 지하철 말고 네네네. 예. 그 지상에 지상철. 예. 지상에 그 있는 1호선. 역사가 100개가 넘습니다. 요거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김진애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요즘 건축 기술로는 100층, 200층, 300층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100층, 200층, 300층 짓을 수는 없겠지만은 나름대로 고층을 역사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역사권 정도가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집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어떨까?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몇 년 전에 2012년 대선 공약 가자고 누가 이걸 갖고 왔더라고요. 네네. 갖고 와서 이제 국철 구간이 서울에서 용산부터죠, 그죠? 지상으로 노출된 공간이 네. 그걸 개발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거 그 엄청난 저기 역과 역 사이 그 선로도 그렇죠. 예. 지상 아닙니까? 거기를 또 덮어가지고 지하화시키면 지을 되고. 수도 있는 예. 거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진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지하화하고 거기를 공공 개발하는 게 지금 예. 국책 사업으로 결정이 예. 났습니다. 예. 아이고 그래서 그 저기 경기도에만 그렇게 그 역사에다 집을 지어도 뭐 아마 그럼 엄청난 땅이네. 상당 부분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이렇게 임대주택 형식으로 집을 주게 되면은 누가 길을 쓰고 이렇게 막 정말 온갖 그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서 집을 사려 할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집은 이제 완전한 거주의 수단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눈만 돌리면은 손쉽게 입주할 수 있는 집들이 있다면은 게다가 역에 다른 데도 아니고 역세권도 아니고 역에 여권이네 여권. 여권이에요. 역세권. 그렇게 짓고 아니 주상복합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저기 역사 1층에는 역이 있고 2층에 역이 있고 3층부터 한 10층까지 이야. 거기다가 뭐 이렇게. 그럼 저거는 우리 아파트는 밑에 지하철이 있어. 네, 그렇지. 제가 가본 중에 그런 데가 있었어요. 핀란드의 유명한 알토 대학이라는 데인데 네, 네. 학교 그 건물 도서관 지하가 지하철역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데 부동산이 재테크나 재산으로 오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한 공간으로 바뀌는 것. 그 의식만 개혁해도 이 정부는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건 세력의 그 압박에 의해서 부동산 정책이 춤을 추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들의 농간에 또 부동산 정책이 춤을 추는 일이 없도록 바람을 빼면 됩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동영 TV에 더 워룸에 이제 나갔는데 그게 생방송이고 이게 녹화 방송인 줄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참 너무 한심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녹화 방송입니다. 아침 9시 반에 시작해요 거기는. 그래서 지금 박지희가 이제 논현동에서 술이 떡이 돼가지고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듣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지금 거기 불러서 이거 빨리 끝내고 가야 되는데. 그래 빨리 가셔야 되겠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생방송이에요 여러분. 예?
안 봐도 돼. 그 이동영 TV나 김용민 TV로 여러분들 시선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부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